네, 안녕하세요. 제가 맥스를 열고 지브러시도 열고 할 텐데 그런 툴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뭘 설명을 해야 되나? 수업을 해야지 알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에센스를 새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발차기에서 수업을 시작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발차기는 어떻고 이렇다 저렇다를 말로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어떤 샘플용으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원이 아니면 아니다는 게 뭘 말하냐면 다들 실무자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저도 여기 보면 맥스로 오늘 교육하지 않을 테지만 정말 많은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그 기능들이 있잖아요. 제가 과연 여기서 얼마나 많은 기능들을 사용을 할까요? 저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은 그렇게 많은 툴들을 사용을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 답을 못 해줄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근데 그게 또 발차기 수업이 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쪽에서 매뉴얼을 많이 공부를 하시니까. 근데 저희는 일하기 바빠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거, 내가 많이 쓰는 거, 우리 회사의 파이프라인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리고 본인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노하우라는 것도 꾸준히 발전시켜야 돼요. 어떤 분들을 보면 나는 이 방식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제는 미국 시간으로 지금 아침 6시 54분이에요. 네.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시는 분? 그냥 꼭 그걸 그냥 보세요. 물어봐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각자 선생님마다 수업 방식이 달라서 저는 또 제 방식이 있는 거고.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거쳐갔어요. 지금도 많은 선생님들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 방식대로 하세요, 저 방식대로 하세요 이렇게 규정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건방지고 우스운 거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하지만 이렇게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제가 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쫙 만들고 있어요. 지금에서야. 왜냐면 저도 그동안 막 몰랐어요. 이렇게 발차기 이렇게 가는 게 좋나? 저렇게 가는 게 좋나?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건 이게 낫겠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다큐멘터 그 발차기 어떤 규정을 조금씩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에센스는 그 규정에서 꼭 한 번씩 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파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7시네요. 시작할게요. 그러면 조금 사람들 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수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꼭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CG랑 좀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는 사진 있죠.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결혼 웨딩 촬영을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스튜디오 촬영하려고 그러면 엄청 비싸요. 한 200만 원 넘게 300만 원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한국은 보니까 훨씬 싸더라고. 100만 원도 안 하더라고요. 65만 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사진을 못 찍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셔터는 눌릴 줄 알죠. 그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의 그 특별한 날에 500만 원 넘는데요. 특별한 날에 어떤 그런 순간만큼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에게 그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어,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CG에 대한 가치에 대한 문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영화를 하든 게임 쪽에 개발하든 상관없 그쪽에 투자자들이라든지 그런 위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분들은 아티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에게 그 CG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일반인들이죠, 그분들은. 그래서 얼마나 그런 어, 그런 것들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차기 또 어느 정도 영향력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과연 어떤 제가 한국에 가게 되면 많은 저희 뭐 책을 쓰시는 뭐 비엘북스 김종원 대표님도 만날 거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많이 만날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임하시고 있는 분들 많이 만날 건데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안녕하세요. 발차기라는 무료로 CG를 가르쳐주는 거 있는 곳에서 뭐 하고 있는 장진호입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발차기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극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동기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보고요. 학원을 등록하고 교수님들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차기의 어드밴스 수업을 듣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저는 온라인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주위에 정말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과외를 한다든지 그런 좋은 학원이 있는 학교가 있다면 직접 가셔서 수업을 듣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눈을 보고 직접 보면서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차기는 온라인 수업이잖아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수업인 거고, 그 상순이네 CG방송은 정상호 씨 아시죠? 제가 상당히 존경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서울에 계셔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지방에 있더라도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그분 강의를 꼭 참석하셔서 꼭 보시는 게 좋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 저처럼 제가 한국에 있을 때처럼 지방에서 있었거나 그렇죠. 토론토에 계시는 외국에 계시는 분들처럼 그런 분들을 위한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역할이 있는 거죠. 네. 좀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해외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해외에 오시는 게 여러분 뭐 캐나다에 오시면 여러분 뭐 성공하신 미국에 오세요 막 이런 식의 발언 이야기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미국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거겠죠. 근데 그걸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조금씩 주저리 했네요. 자, 잠깐만, 발차기, 우리 케이크 사진 어디 갔지? 케이크 사진을 내가 좀 띄우려고 그랬는데, 케이크 사진, 제가 2주차 때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케이크 사진을 찍으면서 축하를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찾지를 준비를 못했네요. 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장진호입니다. 오늘 광복절이죠? 네. 미국도 저희가 광복절이 있어요. 여기도 광복절이 있고, 인디펜던스 데이 뭐 있어요. 영화 제목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이제
인디펜던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오늘은 또 발차기의 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포스 오브 줄라이, 그죠? 포스 오브 줄라이. 아, 맞아. 얘네들은 인디펜던스를 안 하고, 포스 오브 줄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포스가 네 번째, 줄라이는 7월이죠. 7월 4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스피커 확인해 보세요. 네. 박다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축하를 좀 받고 싶어서 축하한다는 멘트 한마디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이제 할 거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온라인 교육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 자, CG로 구현하는 리얼리티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할게요. 리얼리티. 자, R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리얼리티. 소아님. 네. 자, 그리고 리얼리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잠깐 해볼게요. 자, 이 리얼리티라는 거는 실사적인 거랑은 조금 달라요. 다른 기준을 우리가 정의를 할게요. 실사는 그냥 포토리얼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이제 비주얼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이는 거, 사실적으로 보이는 거, 이거 말고 이거를 좀 더 넘어서서 제가 SNS에서 주제로 삼으려고 하는 그 리얼리티는 어떤 현실적인 거, 자연스러운 거, 어색하지 않은 거, 좀 리저너블한 거, 그러니까 합리적인, 합당한 거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갈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범주에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지만 나중에 수업을 듣다 보면 좀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잘 다뤄도 있잖아요. CG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거를 제대로 다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CG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그 페이크잖아요. 가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이렇게. 그 연필로 그림을 그려도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게끔 리얼리하게 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포토샵으로 해도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3D로 하면 조금 더 현실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츰차츰 좀 더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CG를 딱 열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열더라도 그거는 3D 프로그램 열면 어떤 그 우주 공간이에요. 컴컴한 우주 공간이에요.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고 연기도 없고 중력도 없고 어디 서 있을 수도 공간도 없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죠. 비현실적인 공간이에요. 그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리얼한 요소들을 막 집어넣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보이게끔 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잘 따라오고 있나요?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 내가 움직임으로써 표현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결과물이 내 머릿속에 먼저 있어야 돼. 일단은. 그리고 그 느낌을 쫓아서 내 손으로 그 CG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근접하게 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툴들이 요즘 너무 많이 좋게 나오잖아요. 그럼 툴들을 하면서 그 툴을 쫓아가서 작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배운 툴을 내가 막 지브러시에도 공부를 막 했단 말이죠. 스크립팅을 막 해. 막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막 그렸는데 튀어나와. 그래서 이 툴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품을 하게 돼요. Substance Paint. 그래서 뭐 모도라든지 내가 마야에서 어떤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해보면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예제로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잠깐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적인 부분을 많이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1주차 오늘은 어떤 모델링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2주차 다음 주에는 쉐이딩 텍스처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거고 3주차에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 알아야 되는 사항, 유의사항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제가 할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부분은 리얼리티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할 부분은 사실은 2주차 쉐이딩 텍스처링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시간 20분 동안 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1주차 오늘 그 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빨리 끝난다면 2주차의 그 텍스처링 쉐이딩 부분을 좀 같이 좀 다루도록 할게요. 이 부분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그렇고 좀 빨리빨리 갈게요. 자, 리얼라텍 오늘 할 거고요. 많이 나눴니? 자, 임하는 자세. 기본 자세. 제가 좀 더 근사한 단어를 찾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리얼리티로 CG를 구현하면서 갖춰야 될 기본 자세. 마음가짐이라고 할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겸손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세가 내 마음속 깊이 뿌리 깊게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 리얼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없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화가들, 작가들, 명화들 보면 대부분 초상화나 풍경화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어떤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잘 그릴 수 있을 막 평생을 그림만 그렸던 분들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보고 그렸어. 그분들도 보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지금은 그 예전 시절보다 훨씬 좋은 게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많은 자료를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나의 레퍼런스가 되고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래야지 제가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말씀 포폴 준비 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찰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한마디로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 나에 대한 어떤 관찰력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게 생겨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관찰력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관찰적인 능력?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네.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도, 텍스처링을 할 때도, 쉐이딩을 할 때도, 라이팅을 할 때도, 애니메이션 키를 잡을 때도, 어떤 컴포지팅을 할 때도, 이펙트를 할 때도 그런 어떤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중요해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들을 잘 생각을 안 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예제를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3주간의 이제 제 에센스가 끝이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어떤 내 작업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어떤 교재가 되고 소스가 되고 다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지나가고 있는 뚱뚱한 아저씨의 움직임을 봐도 애니메이션 하는 분들은 그게 내 작업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지에 대한 느낌을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현실적인 게 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걸 한번 예를 들면 어떨까요? 어떤 소화기, 어떤 저희가 길거리 가면 소화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소화기를 CG 튜토리얼 같은 데 보면 CG로 되어 있는 것도 같이 모았는데 없나? 오케이. 이렇게 CG로 소화기를 많이 만들던 어떤 서브스턴스 페인터였나? 어떤 여러 가지 툴을 시연을 함에 있어서 어떤 소화기 만들기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 소화기는 다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그리고 약간 금속적인 그런가요? 서브스턴스 페인터였나요?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서브스턴스 페인터 보면 저도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소화기를 만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속, 페인팅 되어 있는 금속이라고만을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야기를 하면 맞아 그렇지 라고 여러분들이 망치로 머리를 꽝 때려야 돼. 가장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화기는 어디 있어요? 소화기는 밖에 있어. 소화기는 집 안에 있지 않아요. 소화기는 밖에 있잖아요.
집안에 소화기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죠? 소화기는 밖에 있어요. 그리고 소화기는 고정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소화기는 사람의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작지가 않아요. 소화기의 스케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 사람이 여러분의 마우스를 잡고 있잖아요, 지금. 마우스는 여러분들이 손바닥으로 항상 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팔로시, 그게 항상, 뭐죠? 맨들맨들해지죠? 사람들이 많이 닿는 부분, 손잡이 있는 부분은, 그죠? 근데 소화기는 사람들이 계속 만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밖에 있기 때문에 비도 맞고요. 그렇죠. 마모되는 부분이. 비도 맞고요. 눈도 쌓이고요. 막 그래요. 그죠? 그쵸? 녹도 쓰이겠죠. 녹도 끼겠죠? 풍화작용, 웨더링이라고 그러죠. 어떤 웨더링? 웨더이 날씨잖아요. 그래서 웨더링이라고 그러면 어떤 그런 풍화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CG에서는 웨더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작품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한국 분이 하신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페인팅이 두꺼워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녹을 표현하고 끝 엣지 부분을 표현하고 페인팅 느낌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 전에 해야 되는 것은 실제 보면 이건 사진이거든요.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페인팅이 두꺼워. 그쵸? 페인팅이 상당히 두꺼워요. 밖에서 쓰는 페인팅이에요. 이렇게 그런 떡지덕지한 그런 페인팅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그거예요. 그쵸? 이건 실사니까. 네. 뭔가 두꺼운 페인팅의 느낌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왜냐면 외부에 있으니까. 외부에 있는 느낌이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엣지 부분들이 이런 막 커서들 보이죠? 이렇게 마모들이 이렇게 많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만지고 맨날 만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금속을 만드는 보면 엣지 부분을 다 이렇게 막 깐다고 그래야 되나? 스크래치를 막 내요. 모서리 부분을. 왜냐면 금속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닌가요? 대부분 제가 보면 많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어떤 그 웨더링에 관한 부분은 지금 이제 텍스처링에 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많이 할 건데 이렇게 소화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흔적. 왜 그러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이 아이를 보면 왜 여기에 윗부분에만 이렇게 막 까였을까요? 내 생각에는요. 여기가 되게 낮은 얘는 소화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요 위에 사람들이 밟고 올라갔거나 누가 많이 그렇죠. 누가 많이 걸터 앉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위에가 맨들맨들하고 칠이 벗겨진 거야. 그런 이유가 얘 나름대로의 그런 사정이 있는 거지. 이 아이도 보면 위에 부분만 달았어요. 아마 사람들이 여기에 막 손바닥을 올려놓든지 많이 뭔가를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위에만 달아졌겠죠. 여기 밑에는 안 달아져 있잖아.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원래 노란색으로 한번 칠했겠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더 빨간색으로 칠을 했겠죠. 그죠? 그런 것들. 여기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은 여기 페인트 칠 있죠. 뭔가 호수로 연결했다가 뺐다가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껍질이 벗겨지고 한 부분들이 있는 거겠죠. 네. 확실히 다르다는, 이거는 CG잖아요. CG랑 다른 게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엣지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 너무 많이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레퍼런스를 많이 보셔야 돼요. 여기도 상당히 웨더링이 돼 있지만 이 부분, 얘는 어떤 위에서 어떤 비를 많이 받고 풍화작용에 의해서 위에서 나오는 부분이 많이 뭔가 벗겨지고 깎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네. 한게 있나? 네, 이것도 CG죠. 그냥 CG 같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페인팅에 대한 그런 부분이 너무 없죠. 그죠? 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네. 보면 엣지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안쪽에 엣지 부분이 까여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제 말 틀렸나요? 왜 어떻게 하다가 이 안쪽이 이렇게 까였을까요? 까이다는 표현 말고 좀 뭐가 있나? 네, 약간 이게 더 리얼한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도 순위를 먼저 넘어가 볼게요. 모델링, 텍스처링, 쉐이딩, 리얼리티를 구현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실래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정확한 답은 아마도 어떤 주제에 따라 다르다 일 거예요. 이렇게 가령 어떤 석고상처럼 복잡하지만 재질이 하나일 경우에는 모델링이 더 중요할 거예요. 걔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지만 어떤 단순히 모양에 있어서 뭐가 있지? 당구공을 만든다고 그럴까? 네, 그러면 모델링은 단순한 텍스처를 중요한 작업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정의를 내리자면 그래도 중요한 거는 모델링이에요. 왜 모델링이 중요하냐면 첫째 이제 모델링이 있어야지 쉐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당연히 순서상으로 모델링이 먼저니까. 모델링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쉐이딩과 텍스처링은 나중에 추후에도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 이게 더 큰 많은 비중을 들이고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 그 웨타나 ILM에서 작업한 데이터들을 열어보면 와이어가 새까매. 정말 그 모델링 정말 디테일한 나사 하나하나까지 모델링을 다 해요. 정말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다 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노멀 맵이나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그걸 써야 되는 상황에서만 상황을 쓰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다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 인더스트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근데 가능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폴리곤을 더 많이 쓰세요. 요즘은 그렇게 해도 돼요. CG를 오래 했던 분들은 예전에는 거기에 대한 제약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폴리곤을 뭐 몇 개 안 쓰면서도 이 정도로 퀄리티를 낸다는 걸 크게 자랑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폴리곤을 많이 쓸 수 있어요. 게임 캐릭터 개발을 게임 쪽에 근무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폴리곤을 상당히 많이 써요. 그래서 네. 그리고 지오메트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UV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와이어의 그런 모양도 무척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맥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맥스를 제가 이거는 왜 만들었냐면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에센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케이트가 있어요. 케이트는 뭐라고 그러지? 박스도 영어인데 케이트는 영어로 박스인가? 네, 상자가 있죠. 그래서 케이트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런 상자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각져 있어. 리얼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리얼하지 않으니까 스무딩 그룹을 주자. 그래서 스무딩 그룹 스무드하게 줬어. 그러면 스무드하게 됐는데 더 이상하게 나와.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이폴리곤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죠? 우리가 이렇게 엣지를 막 추가를 하죠. 엣지를 그 모서리 부분에 엣지를 추가를 해서 시간을 들여서 엣지를 추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성을 하죠.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델링을 하잖아. 그죠? 맥스에서 하든 마야에서 하든 이렇게 시네마 4D에서 하든 이렇게 하이폴리곤 할 때 이 방식을 따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시간과 노력과 폴리곤이 또 들어가죠. 그런데 아주 쉽게 이렇게 해서 이 아이와 폴리곤 개수가 똑같아요.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데이터거든요. 자, 이 두 가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노멀을 잘 적용을 하면 엣지 부분이 스무스하게 보이면서 이렇게 리얼하게끔 보이기도 해요. 물론 이게 모서리 부분이 이게 페이크이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이 이게 실제 얘처럼 둥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거리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의 거의 차이점을 못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 노멀 페이크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의 하이폴리곤을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카메라 근접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나사에 있는 나사 부분을 만든다면 아주 쉽게 이 정도의 폴리곤을 쓸 만큼 노력을 안 하고라도 이런 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맵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불꽃 남자분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 에센스, 아마 발차기의 앞으로 에센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여드린 거는 이게 가능하고 이게 된다고 걸 알려드리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노말 방향을 잘 수정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게임 회사에서는 이 스킬을 게임에서도 오래 일했던 분들은 아마 이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폴리곤 정해지는 폴리곤 개수에서 하이 폴리곤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술을 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구글 검색을 하든지 학원을 가든지 책을 사서 보든지 여기에 대한 방향을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제가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20분보다 제가 요거 툴을 가르쳐 주는 20분보다 제가 앞으로 설명해야 될 20분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발차기의 에센스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혼자서 찾을 수 있어요. 제가 키워드를 알려드렸잖아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게 더, 제가 이걸 막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는 게, 모르겠어요. 더 좋은 건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해드릴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모델링.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답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커리큘럼에는 게임 캐릭터에 대한 부분, 리얼리티에 대한 부분이 제 커리큘럼이잖아요. 그걸 설명함에 있어서 저 부분은 없어요. 저 부분은 리얼하지 않아요. 가까이 가면 리얼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지오메트리 자체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음에 게임 모델링 쪽에 관한 수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 저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발차기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그 부분을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발차기 선생님들 하실 분도 제 영상을 보셔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개념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보여드리는 게 발차기 수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깊이가 얕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웨더링에 대한 좀 더 현실적으로 잠깐 맥스를 잠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이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말고 이거는 딴 거고 새로 열까? 새로 열게요. 제가 또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듣는 수업을, 제 에센스를 라이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애니메이터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컴포지팅 하시는 분들 혹은 뭐 CG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제 수업을 들었을 때 이해가 돼야 돼요. 발차기 에센스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면 제가 수업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마야를 쓰는 분도 도움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나도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제대로 제 수업이 안 되는 게 김원희님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죠. 애니메이터시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되죠. 그죠? 이해가 안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FX 에센스를 하는데 모델링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제대로 된 에센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뭐죠? 짜잔. 자, 색깔을 뭐 이렇게 할까? 이게 뭐예요? 제가 뭘 만든 거예요? 박스 색깔을. 자, 이게 뭔가요? 이거는 박스일 수도 있고요, 벽돌일 수도 있고요, 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크다는 건물일 수 있고, 똥일 수는 없지. 네? 시멘트 그죠?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아이를,
나뭇잎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똥이라고 하지는 않지, 그죠? 왜냐면 그렇게 안 생겼으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모델링의 모양은요, 어떤 재질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된 예를 제가 한 게 있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 또한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 이걸로 가자. 자, 자동차가 있어요. 자, 자동차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동차의 바디는 금속이고 범퍼는 플라스틱이야.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모르지. 그죠? 그렇잖아요. 얘는 플라스틱이고 금속인데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사고가 났어. 처음 알았어요? 잘 안 보는구나. 예. 근데 사고가 딱 나봤어. 그죠? 그런데 금속도 보면 이렇게 얇은 금속이 있고 토르의 망치처럼 꽉 찬 금속이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의 금속은 어떤 커버의 개념이죠. 그러면 사고가 나면 금속은 구겨져요, 이렇게. 그죠? 근데 플라스틱 부분은 구겨지지 않죠. 플라스틱이 깨진단 말이죠. 이렇게. 좀 약간 극단적인 부분이긴 한데, 여기 있는 파편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금속이,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얘네들은 범퍼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조각들이에요. 이 아이가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사고가 나면 이렇게 달라져요. 여기 보면 조그맣게 크랙이 생기죠. 이렇게 보이죠? 조금만 어떤 충격에도 금속은 크랙이 안 생기죠. 크랙이 생기면 좀 웃기죠. 이런 식의 크랙이 안 생기죠. 근데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크랙이 생기는 정말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웨더링이라든지 로봇을 작업을 할 때 제가 나중에 제가 어드밴스에서 수업하게 된 앤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의 스크래치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알루미늄 재질이잖아요. 알로이 휠은 이렇게 스크래치가 같은 금속이라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안 나는 매터리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 보면 로봇을 만들면 로봇에 대한 파트마다의 다른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은 재질, 똑같은 스크래치와 똑같은 그 값을, 밸류를 줘서 웨더링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느낌이 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해. 근데 여러분들의 데모리를 보는 분들, 포트폴리오를 보는 분들은 그게 직업이잖아요. 정말 많은 작품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나도 보는데 안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막 제 에센스를 들으면서 막 뭔가 자극이 막 되고 맞아 그때 그랬지라는 것들이 막 느낌이 들고 있어야 돼요. 잠깐만요. 햇살이 막 비치네요. 창문으로. 지오메트리는 어떤 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 오브젝트. 네. 그래서 저는 나중에 텍스처링 부분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안 써요. 여러분 앰비언트 오클루전 아시죠?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디퓨즈 값에 넣으면 안 돼요. 리얼리티를 표현함에 있어서.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그렇게 하면 좀 더 쉽게 그럴듯하게 리얼하게 보이거든. 근데 그거는 내가 렌더링을 할 때 어떤 GI가 들어가는 렌더링 환경에서 렌더링이 되면 그게 이중으로 겹쳐지게 되는 거예요. 게임에서 쓰기 좋은데 지금 게임에서 쓰는 곳에서 GI를 지원이 안 돼요. 어떤 오브젝트에 맞닿는 부분에 까맣게 안 돼요. 예, AO 자체를 아예 안 써요. AO를 쓰면 CG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정말 입체적으로 보이지. 하지만 리얼하게 보이진 않죠. AO는 전혀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왜 AO를 쓰냐면 AO를 쓰라고 튜토리얼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그러니까 AO를 써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또 설명드릴게요. 어떤 렌더링 환경이 그런 그림자 인포메이션을 안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면 AO를 써야지 어떡하겠어. 그렇게 보여야 되겠는데. 자, 요거 재질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이 아이는 벽돌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두부일 수도 있잖아. 그죠?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게 이걸 좀 주자. 자, 이 아이를 좀 값을 많이 줄게요. 왜냐면 우리가 집으로서도 가져가야 되거든. 자,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모양이 됐다. 그럼 이 안은 건물은 아니겠죠. 마치 지우개일 수도 있고 좀 더 스케일감이 작아지죠, 그죠? 이렇게 엣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둥그랗게 하면 할수록 내가 가지는 느낌은 스케일감은 마치 침대같이. 그러니까 이 상황이었을 때는 더 커다란 건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엣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라운딩을 얼마 값을 주냐에 따라서 어떤 스케일감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무게감이라면 여러분들 모델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스케일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델링을 할 때 좀 사람 손에 쥐일 수 있는 어떤 무기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작업할 때는 옆에다 사람 손을 갖다 놔요. 사람 손을 갖다 놓고 작업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어떤 스케일감을 내가 느낄 수 있거든요. 정말 큰 오브젝트를 한다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조그맣게 옆에다 또 큰 전신을 갖다 놓는단 말이죠. 그렇게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자, 이 공간은 CG의 공간은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제가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네. 그게 꼭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왜 이게 탁탁탁탁 응? 잘 안되니? 자, 오브젝트가 뚫려 있게 만드니까 이제 페넷 자,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바닥이 있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아이는 이 오브젝트는 뭘까? 이제 이 아이는 두부는 아닐 것 같아. 얘가 두부일 수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벽돌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쵸? 아닐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 아이의 만약에 내가 잘 안 쓰는 기능인데 가끔씩 쓰는 기능인데 밴드를 오케이. 약간 이렇게 됐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됐다, 그죠? 그죠?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휘었어. 그러면 이 아이는 플라스틱 나무는 벽돌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미세하게 휘었어, 그죠? 그러면 이 아이는 벽돌이 아니야. 말랑말랑한 지우개일 것 같고, 지우개라면 이렇게 주면 더 지우개 같겠죠, 그죠?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고무나 고냐가 뭐지? 고냐? 뭐 그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어떤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두 개가 만나면 겹쳐 있으면 거기에 사는 영향력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좀 예를 몇 개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우리가 우주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지구에 있잖아요. 그러면 중력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느낌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재질마다 느낌이 다르죠. 풍선은 풍선의 질감이 있지만 풍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탄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모델링에서 구현이 돼야 돼요. 천이면 천의 주름이 있고 양가죽이면 양가죽의 주름이 있고 주름이 굴곡이라든지 그런
변화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미 모델링 자체에서 재질에 대한 모델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생각을 안 해요. 정말 CG를 오래 하셨던 분들도 보면 막 갑옷을 착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갑옷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자기가 입고 있는 자기 뭐 어떤 피부도 약간 짓눌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제가 약간만 소프트 셀렉션에서 자, 그럼 아까 이 아이는 정말 어떤 딱딱한 나무 같았는데 이제는 이 아이는 나무는 아닐 거예요. 그죠? 여기다 나무의 질감을 주면 되게 웃겨지게 되겠죠. 미처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나무가 아닌데 나무의 질감을 넣는다든지 나무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플라스틱 질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언밸런스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질에 대한 그런 모델링을 할 때 그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모양이 생겨져 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같은 금속이라도 로봇의 관절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자동차의 금속이랑 다르죠. 자동차의 금속은 어떤 커버의 개념이잖아요. 어떤 그 안에 바디를 감싸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게 베어링이라든지 금속 부분은 속이 꽉 차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아이는 같은 금속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떤 웨더링이라든지 엣지가 깎이더라도 뭔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모양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재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거기에 대한 염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리얼리티를 표현함에 있어서 설명드리자면 모델링보다 다음 시간에 쉐이딩이나 텍스처링에 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아요. 또 모델링은 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좀 웃을 수도 있는데 모델링은 기본적으로 잘해야 돼. 모델링은 우리가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모델링을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모델링을 못 하잖아요. 그럼 내가 쉐이딩을, 텍스처링을 아무리 잘해도 나는 그들의 리그에 낄 수가 없어요. 좀 웃긴 이야기이긴 한데, 예. 그래서 근데 주위에 보면 모델링을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그들 속에서 내가 경쟁력을 세우려면 나는 모델링을 잘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거기서 내가 그래서 제가 쉐이딩이랑 그 텍스처링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모델링 잘해서 엄청나게 여러분, 제가 거기 보면 어디 갔니? 어? 있을 텐데. 내가 모아놨었는데. 안 보이네. 네. 네. 어떤 그 3D 아티스트 아니고 3D 아트스테이션 같은 데 보면 쉐이딩 모델링 안 하고 그냥 텍스처, 그레이 쉐이드 상태로 이렇게 올리는 것들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작업 중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모델링만 한 것들 많이 올리시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보면 모델링 잘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3주차 때 이건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미리 이야기 드리자면 내 포트폴리오에 텍스처링이 안 돼 있는 것을 올리면 안 돼요. 그 말은 나는 텍스처링을 못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는 모델링을 잘하지. 근데 내가 텍스처링도 들어가고 모델링이 안 들어간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 상관없어. 근데
텍스처링 쉐이딩이 안 들어가고 모델링만 내 사이트에 올리잖아요. 그거는 그냥 내가 내가 그냥 스스로 자백하는 거야. 나는 쉐이딩 못한다고 이야기해.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왜 있을까요? 그죠?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주위에 보면 텍스처링 쉐이딩 못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도 내가 잘한다는 거 아니야. 저도 못해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또 다음으로 또 이야기를 가자면 네. 자, 그리고 다소 무관한 요소라고 리얼리티를 표현함에 있어서 다소 무관한 요소라고 제가 제목을 써봤는데 어떤 게 있냐면 제 생각이에요. 뭐라고 댓글 걸면 안 돼. 이건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예?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과 라이팅이에요. 예. 왜 이게 뭘 말하냐면 미학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 모델링을 할 때 어떤 미학적인 걸 되게 분석을 막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좋죠. 이렇게 미학적으로 좋아 보이긴 한데 디자인적이라는 건 디자인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람이 정의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예로 들면 어떨까요? 제가 하드 서페이스 쪽으로 모델링을 해서 보면 이런 2차 대전 시절에 만들었던 비클 그런 탱크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탱크를 만들 때 뭐 히틀러한테 제가 디자인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지금 이 바퀴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할까요? 그럼 예, 색깔이 지금 초록색이 뭐니 약간 밑에를 약간 뭐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리얼리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더 기능적인 걸 더 우선시해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름답지 않나요? 리얼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리얼한 거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더 좋으면 더 좋은 거지만 자칫 디자인적인 부분은 너무 우선시하다 보면 현실적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컨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미학적이지만 컨셉이 안 맞. 이걸 예로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어, 음, 어떤 역할에 따라서 항상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런 비중이 아닌 것들도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주인공이어야만 되는 그런 영화. 예. 그 사람은 이쁘게 생기거나 멋있게 생기지 않았지만 그 역할에는 그냥 평범하게 생긴 그 사람이 더 현실적인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 되게 그렇죠. 디자인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디자인적인 부분보다 이 기체가 공중에 떠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네, 실속이 문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어드밴스에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얘가 이거 잠깐 쉬면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실래요? 저는 화면을 끌게요. 이거를 이게 한 2분 정도 걸리거든요. 좀 보세요. 2분 있다 돌아올게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시죠? 제가 드린 링크로. 네, 제 링크로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드린 링크로 각자 컴퓨터에서. 잠깐만. 어디 갔지? 창이 없어졌네. 오케이. 네. 여기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 공룡 있죠. 쥐라기 공원 같은 데 보면 공룡 보면 정말 리얼하게 정말 진짜같이 공룡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룡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잖아. 근데 공룡을 진짜같이 만들었다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들리죠? 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들리죠? 근데 왜 우리가 공룡을 보면서 정말 진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우리는 코끼리처럼 엄청나게 큰 움직임을 봤어요. 그게 알아요. 그리고 파충류나 어떤 공룡의 재질처럼 공룡의 피부에 그런 재질을 우리가 눈에 익은 재질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들더라도 우리 기억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있는 실제 이미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걔를 봤을 때 리얼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 앤덤, 제가 이 캐릭터를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캡처 이미지가 어디 나왔지? 있다. 자, 아까 여러분 동영상 보셨겠지만, 이거 보셨나? 이 동영상이 아닌가? 어쨌든 이 영상은 다른 영상인가 봐요. 그래서 또 다른 트레일러에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이 게임 캐릭터에 보면 이 환경이 보면 얘네들이 여기 보면 용접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용접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나중에 이 캐릭터를 제가 어드밴스에서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용접을 하고 있던 것도 봐야 되고 이의 공간에 있는 환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소화기 이야기했을 때 소화기가 놓여있는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캐릭터, 이 앤덤이라는 저는 플레이를 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도 해보지 않았어요.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캐릭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것들의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얘는 뭔가 그 아이언맨의 어떤 그런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기술이 갖춰져 있는 곳은 아니야. 막 고치고 뜯어져가지고 용접하고 다시 붙이고 고장도 잘 나고 하는 그런 그냥 사람 한 명이 와가지고 그냥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고장나면 그리고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탄다는 거죠. 이렇게 약간 그렇죠. 약간 앤틱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동영상 아까 보시면 영어로 이야기했지만 알아들으셨던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되게 망하고 어떤 서로 싸우는 막 그런 상황에서 서로 살아남은 자들끼리의 어떤 그래서 그렇죠 세기말 느낌이죠. 이렇게 약간 그런 류의 느낌이 이 세계관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이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 그죠? 어떤 사람의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스트에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들 이야기 드리자면 재질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야기가 보면 뒤에 부스터가 있어가지고 막 날아다녀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 그러면 그리고 어떤 이 아이가 속해 있는 공간 그럼 약간 정글 같은데요. 숲이 많이 우거지고 그리고 이 아이가 당연히 물에도 들어가요. 이 시네매틱에서 보면 아마 이 게임에서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이 아이가 입고 있는 그 수트는 방수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방수가 되는 재질일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캐릭터를 설정했던 이유는 금속이긴 한데 이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 로봇과 달리요. 천도 있고요. 가죽 같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죠. 금속 플러스 방수 기능이 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부스터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쪽 안쪽 부분은 어떤 게임 뭐지? 엔진이 과열돼서 이 안쪽에 그을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게임에서는 그렇게 구현을 못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어떤 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shape language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세계관의 어떤 그게 뭐냐면 형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뜻 같은 건데요. 제가 블러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게임 시네매틱을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 세계관에서의 어떤 그 쓰는 쉐일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워즈는 스타워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쉐일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스타워즈의 쉐입은 어떤 걸까요? 약간 어떤 마른 모? 약간 정말 직사각형에서 약간 모서리가 꺾여진 부분? 어떤 설명을, 네, 어떤 그런,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되게 잘 했는데, 재질에 대한, 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더 많아서, 오케이. 이걸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용접을 하면, 여기 엣지 부분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용접을 하는 부분은, 용접이 닿는 부분이 이런 식의 용접이 되어, 이런 느낌? 그죠? 많이 보셨죠? 그죠? 그러면 우리 아까 동영상에서 제가 이미지에서 준 것처럼, 어떤 이렇게 막 용접을 납땜이라고 그랬나? 용접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캐릭터의 작업을 할 때 어느 부분에서는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를 텍스처링을 갈 건지, 노멀로 갈 건지, 디스플레이스먼트로 갈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용접을 했을 때 그 표면 부분이, 엣지 부분이 어떻게 깎여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색깔 부분이 약간 이렇게, 뭐죠? 무지개처럼 이렇게 알록달록한 부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디퓨즈에도 이 컬러를 넣을 건지, 아니면 리플렉션에도 이 컬러를 넣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다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것까지 다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고,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 같아요. 어드밴스에서. 기술적으로, 테크니컬 쪽으로.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이 다소 무관하다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의미가, 네, 어드밴스는 돈 내고 듣는 거예요. 저희가 $600예요. 그래서 어드밴스 8주 동안에는 모델링만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반을 소요를 해야 돼요. 퇴근하고 정말 힘들시겠지만 1시간 반을 소요하고, 그리고 네, 온라인이에요. 그리고 네, 다시 보기 돼요. 네. 600달러. 600만 원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을 작업을 하실 때 유념해 주시고 더 이쁘게 보이면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현실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를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컨셉이 그렇게 간다면 괜찮아요. It's okay. 그쵸? 네. 그랬어요. 600달러는 저렴한 거예요.
네. 그리고 라이팅 쪽은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라이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개념을 이야기하자면, 라이팅이 하나밖에 없어. 조명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리얼하지 않나요? 조명이 100개 있는 곳에서, 정말 제대로 된 곳에서 뭔가를 사진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게 리얼하지 않나요? 리얼한 거랑 라이팅이 잘 돼 있는 거랑은 전혀 무관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라이팅을 잘하면 내가 만든 게 더 돋보이긴 하지. 근데 라이팅이 아예 없으면 안 되지만, 라이팅이 이상하게 뭐 백라이트를 때린다고 해가지고 나는 리얼하게 만들었는데 리얼하게 안 보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라이팅에 대한 때깔로 커버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캐릭터는 제가 나중에 그 어드밴스 수업을 하게 되면 마야로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맥스로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똑같은 데이터의 스케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캐릭터를 드릴 것 같아요. 네, 시네마 4D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걸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이팅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든 영화 쪽에서 뭐 어떤 쪽에서든 마찬가지로 라이트 리깅된 어떤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나는 지금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시스템에 이런 라이트 리깅이 없다면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라이팅이나 렌더링 부분은 저도 제가 어드밴스를 하게 되면 저도 몰라요. 저도 주어진 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거고요. 그걸 가지고 그 위에서 우리는 모델링만 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실제 우리 회사는 없어요. 그러면 회사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라이팅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파이프라인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룩대 파트에서 예. 지원을 안 해주면 진님이 만드시면 되잖아요. 공부하셔가지고. 그러면 회사에 더 좋은 어필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또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 다들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도 많으니까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 주위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되게 말만 잘해가지고 좀 말빨로 윗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서, 그쵸, 정치를 하고 근데 정치가, 여기도 회사가 있고, 왜 정치가, 누구나 다들 정치를 싫어하는데 왜 회사에는 정치가 다 이렇게 존재를 할까? 나는 정치를 안 하는데, 나는 정말 순수하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저런 정치하는 인간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잖아요. 어딜 가나 있잖아요. 미국은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은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요, 오너는요, 여러분의 팀장도 그렇고, 여러분 슈퍼바이저도 그렇고, 사장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분들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되게 잘 안다라고, 나만 따라와. 나는 리더니까. 나는 보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몰라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내 직원들 중에 누군가, 직원이나 아니면 내 편에서 누군가 이런 제안을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정말 필요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누구나 어느 회사에든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이 실력이 있든 없든, 실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쩌면 나는 그게 두려워서, 괜히 나는 그게 틀린 걸 알고 있어. 나는 우리 회사가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분처럼 진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회사에 라이팅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가 왜 없는지 불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서 라이팅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잘 안 하지. 근데 저도 잘 안 했어요. 왜냐면 나는 뭐 시키는 데만 잘하면 되는데 걔 괜히 나섰다가 긁고 부수면 어떡하나.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안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찾고 막 나대는, 우리가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나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불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막 말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싫지, 내 눈에는 싫지. 근데 회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설정 잘못된 방향을 제시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쵸,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죠. 그래놓고 뒤에 가서 욕한단 말이죠. 저렇게 말만 하는 사람 싫다고.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시키는 일만 해왔던 사람이 아니었는지. 예. 그게 예, 뭔가 군대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뭔가를 제안하고 주장하고 틀리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틀렸으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회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딴 이야기라고 했네. 네. 그래서 어떤 모델링을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리얼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디자인적인 요소와 라이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게 미학적인 요소 때문에 현실적인 것을 망치지 말고요. 라이팅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브러쉬를 모델링할 때 지브러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간혹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지브러쉬를 마지막 어떤 단계, 퀄리티를 낼 수 있는 마지막 단계, 마치 필수 요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지금 주위에 모니터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마우스도 있을 거예요. 불잔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내가 지브러쉬를 통해서 꼭 지브러쉬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물체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보시면 그게 별로 많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지브러쉬는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지브러쉬는 지브러쉬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지브러쉬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주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마블러스 디자인으로 이용을 해서 지브러쉬를 주름을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그 위에서 지브러쉬는 뭔가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네. 그리고 마치 지브러쉬를 이용해서 처음에 컨셉을 잡기 위해서 편하게 저도 지브러쉬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이 예가 적합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되게 카투니시한 부분을 하는 모델링이 있었는데요. 되게 간단한 거였는데요.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접혀 있는 모델링이었어요. 이거 뭐라고 하지? 종이 접기? 예, 종이 접기를 하는 모델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모델링 할 때는 지브러쉬로는 이렇게 모델링을 못 해요. 저는 이거를 정말 그렇게 종이를 쫙 다 편 것처럼 해가지고 다 접어가면서 모델링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쵸?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 이게 제대로 된 예가 아닌가? 제가 포토샵을 열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나? 그러니까 지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내가 반드시 지브러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안 써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안 들어가니? 특히나 그 파이프라인에서 실무 파이프라인 그리고 제가 어드밴스에서 수업할 내용은 상당히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멀티 UV를 사용을 안 하고요. 그리고 블렌딩을 마스크를 이용한 타일링 작업을 안 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만들기 어려운 모델링이 뭐냐면 퍼시픽 림 같은 거 있죠. 퍼시픽 림 엄청나게 큰 로봇 있잖아요. 근데 멀리서 봐도 타일링 당연히 그런 큰 경우에는 텍스처의 어떤 그런 스킬이 필요해요.
그런 그 프로시저이라는 그런 기술을 써야 되고요. 그걸 또 하지만 그게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면 설명을 다음에 제가 그쪽에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상당히 그냥 UV를 펴고요. 모델링을 하고 UV를 펴고 거기에다가 텍스처링 작업을 해서 입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걸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기본적인 거고 단순하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보다 훨씬 더 고급이라고 해야 되나? 더 어려운 단계가 있는데 그거는 안 할 거예요. 나중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드밴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릴 거예요. 이렇게. 상당히 그 깊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상당히 고급 스킬이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CG를 아무리 오래 했던 사람도 그것들을 잘 못하더라도 이렇게 가까이 가더라도 정말 선명하게 잘 보이고 이게 줌 아웃 되더라도 그렇게 안 보이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위해서 어떤 프로시저를 타일링 스킬을 써야 되고 또 그런 재질들을 블렌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또 써야 돼요. 이렇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번에 앤덤 캐릭터를 제작하는 부분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물론 뭐 그 유딤 같은 스킬을 쓸 거예요. 근데 유딤도 사실은 보면 어차피 싱글 패치예요. 그냥 그대로 UV를 편 상태에서 그대로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스킬은 아닌 거예요. 처음 접한 부분은 어려운 거 있지만 더 큰 모델링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단순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 부분 좀 어렵네요. 그래서 사실은 모델링에 관한 부분을 리얼리티에 있어서 모델링에 관한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할 이야기 그렇게 많이 없는 게 포토샵을 내가 껐나? 안 껐구나. 안 열었구나. 네. 잠깐만요. 아까도 말했듯이 포토샵을 한글 버전이니까 한글 버전이 더 힘들어. 그렇죠? 이렇게 오랜만에 읽어보네. 네. 유료 강좌를 결제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네. 다시 보기 기간을 없어요, 이제는. 네. 제가 발차기를 처음에 구상할 때 제가 제일 가장 크게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교육을 접함에 있어서 내가 페이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닌가요? 그쵸? 그걸 인식시키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게 대한 인식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 한국 만화계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만화방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때 만화가가 되기를 꿈꿨거든요. 그래서 만화방을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만화도 좋아했으니까. 근데 그게 한국 만화계를 갉아먹는지는 몰랐죠. 일본에는 보면 만화방이 없죠. 미국도 만화방이 없어요. 사람들은 만화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서 봐요. 네. 지금은 만화방도 망했죠. 다 온라인으로 다 보니까. 근데 미국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온라인 무료 강좌 튜토리얼 만드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는 그분들 좋아해요. 괜찮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예전에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통해서 강좌 같은 것들 많이 공유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발차기에서는 그거를 하기가 되게 힘든 게 이제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입지가 돼서 발차기가 무료로 어떤 테크니컬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게 인식이 되면 전반적인 CG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오프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해서 무료로 수업 뭐 테크닉 같은 것들 많이 봐요. 근데 개인이 하는 거랑 발차기란 회사 단체에서 하는 거랑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려요.
여러분 아까 제가 보였던 뭐 UV 뭐 어떤 기술 테크닉적인 부분 있잖아요.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고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면 제가 알려드려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의미가 달라요. 저는 이 자리는 제 수업이 아니고 발차기 수업이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됐나요? 네. 네. 발차기가 어떻게 2년 동안 이렇게 지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되게, 그, 그만큼 제가 그 선생님들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 그 이유도 있어요. 그만큼의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높은 퀄리티의 그런 수업들이 더 만들어지는 거죠. 미국에는 그게 있어요. 미국은 이 캘리포니아 쪽은 영화 게임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처럼 그런 지방이나 국가단체에서 하는 그런 무료 강좌나 그런지 세미나 그런 게 없어요. 왠지 있어야 될 것 같잖아. 더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캘리포니아인데. 그죠? 근데 이들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게 결국 이쪽 업계에서의, 왜냐면 그걸 배우려면 학원을 가야 되고 학교에서 배우면 된다라고 당연히 돈을 내고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무료 강의나 그런 국가에서 그런 걸 지원을 안 해요. 얘네들이 배우고 싶으면 직접 가서 돈 주고 배워야 해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쵸? 학원이 학교에서 배우죠. 여기 보면 그런 노먼 아트 스쿨 같은 데 있죠. 그게 엄청 비싸요. 거기는 거의 노먼 알죠? 노먼 한국 많이 알 것 같은데 앞에 G로 시작돼가지고 G는 묵음이에요. GNOMA인가? 예, MON. 예, 그쵸. 예. 근데 거기 엄청 비싸죠. 근데 사람들이 막 욕하지만 업계 보면 거기 출신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수업을 듣는 만큼 그만큼 퀄리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퀄리티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돈을 잘 벌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의 그런 마인드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발차기에 대한 수업. 네. 꽃주름 이야기 하려고 내가 포토샵을 열었구나. 자, G브러쉬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서페이스가 있어요. 그럼 내가 포토샵으로 할 때마다 단면이에요.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내가 브러쉬질을 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나요? 뭐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데 실제 옷주름을 한다 보면 옷의 단면을 보면 실제 옷의 단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옷 단면 정말 그 실크 같은 얇은 천들 보면 단면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G브러쉬로 어떻게 이걸 그려? 이렇게 요 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만큼을 하이드 시키고 다시 했다가 또 이 안에 스컬프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G브러쉬로 정말 잘 만들어진 모델들 보면 다 이렇게 보여요. 그냥 앞에서 봤을 때 그냥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지 정말 리얼하지 않게 보여요. 이렇게. 그 주름의 그런 한계가 정말 리얼한 그 주름처럼 안 보여요. G브러쉬에서 주름을 다 하는 사람들은. 네, 그렇죠. 노멀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네, 그 정도는 그게 한계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요새 게임 엔진이 유니티도 그렇고 언리얼도 그렇고 정말 그 높은 제가 한 10분 있다가 수업 마칠게요. 거의 제가 오늘 준비했던 수업은 다 끝났어요. 지금 퇴장하셔도 돼요. 모델링에 관한 부분은 다 끝났어요. 제가 빠진 부분이 있다면 다음 시간에 제가 텍스처링, 쉐이딩 부분 하면서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리얼리티 부분은 이 부분이 설명할 게 훨씬 더 많아. 모델링은 제가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 그렇게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현실적으로 그 가상 공간에서 중력값을 줘야 되고요. 재질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거 제가 써줄까? 자, 모델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정리를 할게요. 현실적인 거. 이거 안 써지네. 왜 안 써지지? 아씨, 안 써진다. 왜 안 써지는지 모르겠네. 느리네요. 현실적으로
어떤 그 공간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주 공간이 아니고 중력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오브젝트가 놓여 있는 공간을 생각을 해서 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재질은 미리 생각을 하고 고무면 고무의 느낌,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의 느낌, 가능하면 그리고 금속이면 금속의 오브젝트의 그 모양이 있어요. 그걸 생각을 하고 모델링을 해야 돼요. 내가 금속처럼 모델링을 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나중에 금속 재질을 입혀본들 금속처럼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생각을 하세요. 네. 내가 레퍼런스 이미지를 영화든 내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든 많이 보세요. 레퍼런스 이미지로 CG로 만드는 걸 레퍼런스 이미지로 찾지 마세요. 실제 리얼리티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간혹 보면 여러분들이 CG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 공부를 해요. 예, 그럴 필요가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그걸 배우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뭔가 어떻게 그죠? 현실적인 걸 할 거면 실제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레퍼런스 자료를 더 찾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되 그게 너무 의존해서 현실적인 걸 리얼리티를 망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라이팅이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라이팅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라이팅이 어떤 환경에서도 리얼하게 보이게끔 돼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모델링 나중에 쉐이딩 작업할 때 이야기 드리겠지만 다양한 환경에서의 어떤 라이팅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PBR 방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거든요. 요즘에는 그 오픈월드 해가지고 게임도 보면 게임상에서의 그 배경이 밤낮이 막 바뀌죠. 그리고 구름에 해가 가려지면 전체적으로 배경이 어두워지기도 하죠. 근데 예전에 게임 개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떤 그런 캐릭터는 하나인데 배경으로 다른 곳에 갈 때마다 캐릭터의 PBR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데 그 텍스처를 계속 바꾸고 갔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PBR로 바뀌면서 어떤 환경에서든 제대로 된 그 물리학적으로 제대로 된 표현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게임 쪽도 그걸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모델링 할 때 이제 그 부분을 항상 유의해서 모델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한 것 수업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수업은 끝났고요. 질문 같은 거. 네. 그리고 제 어드밴스에서는 노멀 텍스처링은 스킬은 사용을 안 해요. 노멀은 상당히 위험해요. 범프도 위험하고 노멀도 위험하고 디스플레이스먼 텍스처링을 이용해서 어떤 입체를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쓸 텐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네, 모델링부터 텍스처링까지 할 건데 이번 1주부터 8주 사이에는 모델링이랑 모델링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걸로 하기가 상당히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있거든요. 보여드릴까? 처음에 이걸 설명 안 했구나. 모델링을 나중에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제대로 된 모델링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리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기본적인 리깅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관절이 어느 정도에서의 제대로 된 형태를 알려면 리깅을 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형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리깅이라는 게 애니메이터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리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델링을 하기 위한 제대로 된 모델링을 하기 위한 그 정도까지만의 리깅이에요. 특별한 기술도 없어요. 이거 가르치는데 뭐 얼마 안 걸려요. 1시간 정도면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신경을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약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했어요. 지금은 완성된 모델링은 아니고요. 이 모델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는 거고요. 실제 네, 모델링이 스킬이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잠깐만요. 모델링 경력이 많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바로 이걸 따라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아직 완성은 아닌데. 제가 자, 요런 식의 어떤,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어떤 베이스 메시에 대한 그 부분을 먼저 제가 지금 아직 미완성인데요. 그 엔덤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퇴장하실 부분 퇴장하시면 돼요. 제가 어드밴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얘가 컨셉 어디 갔지? 제가 자료를 너무나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아마 이 아이의 수트 부분은 아마 이 아이의 수트를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방수가 되는 부분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언맨의 이런 수트?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약간 재질감 있고 뭔가 볼거리가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픽카드? 아니요, 이런 재질은 노멀로 하지 않아요. 게임에서는 노멀로 할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영화 쪽에서나 리얼하게 하는 리얼 쪽에 하는 사람들은 다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사용을 하죠. 노말은 언제 쓰지? 게임 쪽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모델링을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거 왜 안 없어지지? 모델링을 쓰는 것 같아요. 이거.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완성이 되면 이 데이터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데이터 쉐입을 만드는 과정이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좀 어려워요. 이렇게. 그래서 노말을 쓰나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시면 좀 약간 처음에는 제가 생각한 게 어드밴스를 되게 단순한 걸 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간단한 것들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잘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모델링의 한계점이라고 그래야 되면 보통 우리가 게임을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거보다 더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홈이라든지 엣지 부분을 다 노멀을 작업을 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요거 작업하신 분도 하이 폴리곤을 작업을 못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게임이기 때문에 요런 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멀로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저희는 이거를 다 웬만하면 다 모델링으로 다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다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이 폴리곤으로 모델링을 하면 나중에 뭘 할 수 있죠? 이걸 이용해서, 로우 폴리곤을 이용해서 게임 폴리곤을 만들 수가 있죠. 베이크를 하고, 그 메틀 아이디 넣어가지고 서로 베이크하면 되죠. 그래서 아니면 그 위에다가 리토팔러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게임 에셋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소스 아깝잖아. 하이 폴리곤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게임 쪽에서도 쓸 수 있도록 내가 데모리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완전 고급자 대상 수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상당히 기본적인 거예요. 이걸 그러면 초급이 어떤 거죠? 이거 상당히 초급인데? 어차피 초급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거는 방식 자체는 상당히 그냥 모델링하고 UV 펴고 텍스처링 하는 거예요. 네. 한국 게임 회사 쪽 실무에서는 적합한 방식은 아닌가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플레이스테이션 5가 나오죠. 저도 지금 게임 쪽에서 개발을 해봤는데요.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게, 너티독 같은 경우는, 한국은 모르겠는데, 포트폴리오 데모를 볼 때, 로 폴리곤 안 봐요. 하이 폴리곤으로 할 수 있으면 그만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뽑거든요. 모르겠어요. 게임 쪽에서 쓸 수 있는, 수업은 발차기에서 수업이 지금 따로 있죠. 네, 지금 제 수업에서는
게임 쪽 수업 어드밴스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기용 선생님의 그 게임 에셋 모델링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질문을 놓치고 있는 게 있나요? 영화, 리얼 쪽은 쓰면 콘솔 쪽, 영화 쪽은요. 제가 지금 캐치를 못하고 있는데. 네, 수업 끝났고요. 수업은 이제 가시면 되고요. 남아서 질문하시는 분들은 질문하시면 돼요. 어드밴스에 관해서. 어드밴스는 하드섭 관련된 부분들의 많은 팁을 네, 맞아요. 바로 하드섭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수업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델링의 설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블러에서 이거를 만들면 보통 한 80시간 정도, 일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3주를 정도 잡거든요. 120시간. 근데 여러분들의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서 만약에 한다면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퇴근하고, 네.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하루에 5시간씩은 토요일 5시간, 일요일 5시간 정도 할애를 해서 작업을 해야지 이걸 완성할 수가 있어요. 어드밴스 수업 매일매일 듣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작업을 해야 돼. 제가 매일매일 검사를 할 거거든. 매일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도록 제가 스케줄 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넥스로 작업해도 되고요. 마야로 작업해도 돼요. 어차피 제가 FBX 파일로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할 거예요. 발자기 수업 8주 들으면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건 제가 모르죠. 취업은요. 취업을 하게 되는 요소는 상당히 많아요. 제가 취업까지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인원당, 잠깐 인원당 피드백, 인원 제한의 피드백은요, 제가 봤을 때 잘 따라가고 있는 분들에 대한 피드백은 안 해줄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요.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땡겨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네. 이해됐나요? 인원 제한은 없어요. 어드밴스 신청은 지금도 가능해요. 지금 어드밴스 신청을 하시면 제가 여기 모델링을 지금 더미라고 해야 되나? 요 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을 제가 저랑 같이 보면서 하실 수 있어요. 실제 수업은 9월 달이거든요. 실제 모델링 수업이 언제지? 이제는 발차기도 제가 운영을 안 하니까 나도 홈페이지 가가지고 이분이 수업을 하고 계시네? 막 이러거든요. 첫 수업이 9월 6일이네요. 네. 9월 6일 날 수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9월 6일부터 8주간은 모델링만 해요. 그래서 리깅을 배우는 게 애니메이션에 쓸 수 있는 리깅이 아니고 모델링의 쉐입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리깅이에요. 네, 리깅해요. 이게 팔이나 다리가 꺾였을 때 그 부분에 맞닿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텍스처 수업은 11월 8일부터 시작을 해요. 이때는 파트 2 부분이에요.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 텍스처링 수업에서는 모델링 하면서 아마 UV까지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파트 2 8주간에는 쉐이딩, 텍스처링, 라이팅까지 같이 할 거예요. 이렇게. G브러쉬 사용 빈도는 어떻게 되냐면 G브러쉬의 사용 빈도는 어떤 데미지 같은 게 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포트폴리오 제가 3주차 때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물어보시니까 이야기할 건데 제 수업 자체는 맥스로 해요. 자, 이렇게 물속으로 다니죠. 그리고 막 밖에 나서 이렇게 걷는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따른 웨더링이라든지 텍스처링도 이 환경에 맞는 텍스처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저랑 어드밴스 단톡방이 있고 게시판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만 올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같이 자료를 같이 찾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저랑 같이 찾아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하드선 말고 인체라든지 유기체 수업 계획은 이 수업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제가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드밴스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반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매일매일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디렉션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 반 혹은 2시간씩은 꼬박꼬박 수업을 해야 돼요. 수업이 아니고 여러분이 작업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시진이 이해가셨나요? 프로그램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프로그램 없이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듣기만 하셔도 돼요. 근데 좀 아깝잖아요. 제가 다 피드백을 주고 막 땡겨주는데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은 it's okay. 듣기만 하셔도 돼요. 네, 발차기는 오프라인 수업은 없어요. 지금은.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떤 거는 카본 재질이 있으면 여기 보면 카본 재질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텍스처링만 처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 그 카본 재질을 만들 거고요. 매일 2시간씩 하면 이 프로젝트를 따라가면 있어서 무리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만큼 그 정도의 시간을 예상을 해보고 제가 짠 거거든요. 마야나 맥스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폴리곤 모델링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파트 2에서 제가 텍스처링 쉐이딩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맥스를 써요. 왜냐하면 제가 마야를 모르니까. 제가 모르는데 제가 배워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맥스에서 쉐이딩 라이팅 부분도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뭐 그냥 Vlay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셋업된 거 만들어진 거 가지고 저도 써요. 근데 여러분도 그냥 제가 주는 거 가지고 쓰시면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뭐 엔진 오일도 갈 줄 알고 뭐 타이어도 갈 줄 알면 좋지만 다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그냥 그 기본 세팅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실제 실무에서 하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그 세팅 안 만져요. 다 세팅 하시는 분이 따로 있죠. 우리는 모델러잖아요. 예. 그런 보면 막 되게 어렵게 막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Vlay에 저도 뭐 예전에 Vlay 튜토리얼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거 맨날 바뀌고 모델러가 해야 되는 역량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다고 제가 설명을 안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모델러로서 알 수 있는 만큼만 알면 돼. 네. 그리고 툴도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요.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거, 제가 지금 이 앤썸 프로젝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팬아트 이분 있죠. 우리가 또 적을 알아야지 또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걸 만든 사람이 있더라고. 네, 가시면 돼요. 인사 안 할게요. 이걸 만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보다 잘 만들어야 돼요? 못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잘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수업에서 맞는 것을 포폴로에 사용하면 뭔가 문제가 될 수 없죠. 문제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사람이 정말 잘 만들었는데 미처 캐치하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이나 제가 찾아서 캐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믿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네, 믿으시면 돼요. 시네마 4D 모델링이 가벼운 편인데 꿀리지 않나요? 시네마 4D가 마야나 맥스에 비해서 꿀리는 툴인가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전혀 꿀리는 툴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아니요, 이걸 40시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 계산을 해보면 8주 1시간, 여러분이 1주 동안에 하루에 1시간 반씩 5일을 하면 얼마지? 1시간 반씩 5일. 3, 4시간 반. 계산이 안 되네. 한 10시간 정도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80시간 정도를 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80시간? 여러분은 모델링만 80시간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블러에서는 모델링 텍스처링 다 포함해서 한 120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델링 텍스처링까지 다 하게 되면 160시간이죠. 그래서 조금 내가 하는 파이프라인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그래야 된다. 이런 분이 저보다 좀 잘하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에서 제가 그 계획을 짠 거거든요. 캐릭터 말고 무기도 만들게 돼. 무기 만드세요. 네, 무기 만들면 제가 디렉션 드리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그게 시간이 좀 되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경쟁력을 계속 키워 나가야 되는 거거든.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고 있으면 저는 이 배경을 한번 만들려고요. 배경을 만들고 라이팅 셋업을 해서 어떤 그 뷰리샷이라고 그래야 되나? 뷰리샷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딱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링 한 걸 여기에 올려서 딱 만들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네. 뷰리샷은 당연히 해야 돼요. 이렇게 모델링을 그냥 T자로 이렇게 팔 벌린 상태에서 모델링을 하면 경쟁력이 없어요. 우리는 안에다가 간단한 리깅을 할 거기 때문에 자세한 포즈를 취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끝까지 하고 라이팅을 올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 물 밖에 그러니까 웨더링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일 설명드릴 건데 원래 있던 웨더링 있죠? 흔적, 자국이 있고요. 어떤 금속의 부식된 부분이라든지 까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생긴 흔적이 있어요. 내가 물에서 방금 물 밖에서 나왔어. 그럼 옷이 젖어 있겠죠. 내가 흙을 밟고 지났어. 그러면 내 발 밑에는 흙이 묻어 있겠죠. 이거는 조금 전에 생긴 웨더링이에요. 그리고 원래 있던 웨더링이 있고 약간 그 미묘한 그걸 구분을 해서 텍스처링 작업을 하게 돼요. 왜 그걸 구분해야 되는지도 제가 나중에 어드밴스에서 수업을 드릴게요. 에센스에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예제로 또 설명을 해드리기도 할게요. 네, 텍스처도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안 하고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하고 내가 끝내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반드시 수정이 들어온다는 걸 감안을 해서 작업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이런 개인 작업이고 수정이 뭐 피드백이라고 해봤자 저한테밖에 안 가겠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실무에서 쓸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알면서 만들어 나가는 게 훨씬 좋아요. 됐나요? 질문이 또 없으시면 저는 그리고 이렇게 해치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열리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열리면 이렇게 열려서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작업까지는 제가 안 할 건데 사람 얼굴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안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나의 경쟁력은 조금 더 살아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계속 해야 돼요. 오토바이 헬멧. 자, 여기 네, 실제 존재하는 헬멧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면 그 보통 하드 서페이스 모든 거 이렇게 중간에 홈이 이렇게 막 잘 나와져 있잖아요. 근데 이 홈이 왜 있는 걸까요? 그에 대한 것들 우리가 같이 알아보면서 해야 돼. 그 홈의 두께라든지 그 깊이가 정말 홈이 아니고 사실은 파트와 파트끼리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갭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이 거기다 그냥 홈을 만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접근 방식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왜 여기에 이런 홈이 있을까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카본 재질이면 카본 재질에 대해서 어떤 형태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재질 느낌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많이, 레퍼런스들을 상당히 많이 모아야 돼요. 한 1000개 이상 모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너무 믿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계속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과 다른 작품을 만들어야 돼. 내가 잘하는 건,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나의 포트폴리오는 남들과 다른 거예요, 이렇게. 물론 되죠. 맥스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해도 돼. 근데 제가 그 링크를 많이 드릴 거예요. 보면 어드밴스를 시작하게 되면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기초적인 부분을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에서 제가 정말 많은 방식의 어떤 모델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이 부분은 제 어드밴스를 듣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수업에 대한 걸 제가 찾아서 링크를 드릴 거예요. 오늘 수업이 도움이 좀 됐나요? 좀 뭔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출근해야죠. 지금 8시. 좀 이따 해도 돼요. 그렇죠. 연구와 관찰이 중요해요. 어드밴스 마감 인원은 제가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어드밴스에 지금 신청하신 분들 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랑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근데 마감 인원은 제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신청했으면 거기에 대한 베니핏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는 좀 노력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익이 더 가야 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나가시면 돼요. 저는 시간 많아요, 지금. 에센스 다 들으면 쿠폰 받는데 지금 어차피 발차기 지금 무료 행사하고 있지 않나? 여기 저희 직원님 여기 계세요? 지금 발차기 할인 쿠폰 있지 않나요? 안 듣고 있나? 빠져가지고 내 수업할 때 내가 들으라고 그랬는데 듣고 있구나. 예. 내가 내 수업할 때는 수업 들으라고 그랬잖아. 그치? 듣고 있네. 예. 예. 할인 쿠폰이 있네요. 예, 있대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제가 쿠폰이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신 먼저 등록을 하면 좋은 게 에센스 좋은 게 없나? 뭐가 좋지? 나랑 좀 더 빨리 더 이야기를 해 나갈 수가 있겠네요. 왜 이렇게 재밌지? 내가 에센스 하면서 좀 못 웃겼네. 제가 원래 되게 좀 웃기게 하는 스타일인데. 오랜만에 해가지고 감이 좀 안 섰네요. 네. 그럼 저는, 수업을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 자, 30초 룰 아시죠? 30초 만에 나가야 돼.